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조성원의 희망찬 국어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문학 개념어 중에서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칠판 보면서 해볼까요? 자, 우선 공감각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관념이라는 말과 감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관념이라 하면 머릿속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영상은 다 다양하죠. 이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에요. 자, 반대말은요, 감각이에요. 자, 감각은 오감입니다. 즉,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입니다. 자,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라는 게 관념이었다면, 쭈글쭈글한 어머니 하면 어때요? 자, 어머니의 어떤 이 주름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머니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상을 형상하는 방법은 관념으로서도 형상할 수 있고, 감각을 사용해서도 형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자, 감각이랑 비슷한 말인 이미지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2가지로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좀 아까 배운 감각을 나타내는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요, 함축적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감각을 나타낼 때는 아까 오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 청, 미, 후, 촉각을 사용해서 바로 어떤 정보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국어 수업을 처음 듣고요.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묻습니다. 국어 선생님 어떤 이미지니? 한참 고민하다가 시각이야. 아니 후각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죠.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미지는 뭘까요? 어떤 느낌이니? 어떤 함축적 의미를 주니? 바로 좋아, 나빠, 따뜻해, 차가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미지라고 물을 때는 감각을 묻는지 아니면 함축적 의미를 묻는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요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요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감각적 이미지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 감각. 2번째, 복합 감각. 자, 우선 단자니까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하나만 사용되는 것을 단일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합은요, 바로 감각 2개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복합 감각과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공감각이에요. 자, 그래서 복합 감각과 공감각을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2개의 공통점은 감각 2개를 사용한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어떠냐면 복합 감각은 대상이 2개입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감각이 나열되고 말아요. 하지만 공감각은요, 대상이 1개예요. 그리고 감각이 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전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이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의 이자는 이동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이란 이동이다. 감각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 자, 복합 감각은 대상 2개, 감각의 나열. 공감각은 대상이 1개, 그리고 감각의 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쟁반이 있고요. 사과가 있죠. 자, 만약에 이 2 단어만 나왔다면 이건 감각이 아니라 관념이에요. 왜? 학생마다 떠오르는 쟁반, 사과가 다 다른 모양이지 않습니까? 머릿속 생각, 관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쟁반을 표현하기 위해서 푸르다라는 색을 사용했죠. 무슨 각이니? 시각입니다. 그 다음 사과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향긋하다라는 냄새, 후각을 사용했죠.
이게 바로 감각이라고요. 됐을까? 자, 그런데 대상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감각도 두 개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어때요? 이 시각 따로, 후각 따로 이렇게 나열되는 느낌이 들죠? 이것이 바로 복합 감각이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들어가 보자. 공감각입니다. 자, 사과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사과가 우선 향기가 난대. 무슨 각? 후각. 근데 향기가 푸르대. 사실 푸른 향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지 좀 예쁜 향기 아니면 좀 좋은 향기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자, 푸르는 시각이죠. 보세요, 여러분. 자, 요 두 번째 예는요. 대상이 하나예요. 그리고 감각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공식 들어가 볼게요. 자, 요 공식은 좀 많이 중요해요. 자, 서술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얘 좀 보자. 자, 푸른 향기인데요. 한번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푸름이 향기 난다가 자연스럽니? 향기가 푸르다가 자연스럽니? 어떤 게 자연스러워요? 그치? 푸르다 이렇게 서술어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서술어 끝나는 부분으로 화살표를 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오는 거니까. 됐지? 향기가 푸르다. 자,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단순히 공감각을 찾아라 라는 것도 있지만, 자, 이 방향을 가지고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1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푸른 밑줄, 종소리 밑줄. 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뭐예요? 종소리예요. 자, 종소리 무슨가? 청각. 푸르다 무슨가? 시각. 서술어 어느 쪽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푸르다 쪽으로 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청의 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입니다. 스미는 밑줄, 어둠 밑줄. 자, 우선 표현하고 싶은 건 어둠이죠. 무슨 각? 시각입니다. 자, 스민다는 건 무슨 각일까? 자, 몸에 뭐가 스며든다. 바로 촉각입니다. 자, 어떻게 서술어를 끝나는 게 좋습니까? 스미다, 다자로 끝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어둠이 스미다가 자연스러우니까 촉의 시죠. 자, 그 다음 3번 가보자. 부서지는 얼음소래가 얼음소래 밑줄. 자,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스며든다 밑줄. 자, 우선 얼음소래는 얼음소리예요. 자,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얼음소리죠. 자, 무슨가? 청각입니다. 자, 스며든다. 아까 했죠? 촉각입니다. 서술어 뭘로 끝나면 좋습니까? 스며든다로 끝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청각의 촉각화가 되겠죠. 자, 이제 4번 가보자. 종소리 밑줄, 비낀다 밑줄. 자, 우선 종소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내몬쳤다. 자, 소리니까 무슨가? 바로 청각이죠. 자, 비낀다라는 건 얘들아 비스듬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소리가 이렇게 직진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서술어가 비낀다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됐어요? 또 해볼까요? 자, 5번 파란 바람입니다. 자, 우선 파란 밑줄, 바람 밑줄. 바람을 네모치세요. 왜?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시적 대상이에요. 자, 우선 파라는 색깔이니까 시각입니다. 자, 우선 바람도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바람 분다. 왜?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근데 여기도 시각이면 공감각이 될 수가 없죠. 왜? 단일 감각이잖아. 자, 그래서 이 바람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무슨 각이 떠오릅니까? 촉각이죠. 자, 그래서 바람이 파랗다니까 촉의 시가 되겠죠. 자, 6번 가보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입니다. 향기로운 밑줄, 말소리 밑줄.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말소리 네모. 무슨가? 청각. 향기롭다. 무슨가? 후각. 서술어 향기롭다로 끝나는 게 좋겠죠? 청의 후죠. 7번 가보자. 금으로 타는 태양입니다. 자, 우선 태양이 금빛이에요. 태양 네모.
자, 그리고 울린대요. 자, 우선 금은 무슨 각이에요? 시각이죠. 자, 울린다는 건 소리가 둥둥둥둥 울리는 거죠. 청각이죠. 자, 그래서 태양이 울린다니까 이렇게 되죠. 참고로 7번은 얘들아 무슨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게 지금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출 거 아니니 이 햇살이 마치 소리처럼 울리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7번이에요. 8번 가볼까요? 자, 동해 쪽빛 바람입니다. 바람 네모. 자, 쪽빛은 색깔이니까 시각이죠. 역시 바람도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봐야 되니까 촉각이지. 그래서 바람이 쪽빛이다니까 화살표 이쪽으로. 자, 9번 가보자. 붉은 울음이에요. 자, 붉은은 시각입니다. 자, 울음 네모. 자, 울음 역시 울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단일 감각이 되지 다른 감각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울음 소리 아닙니까? 청각이죠. 자, 그래서 울음이 붉다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또 문제 가볼까요? 10번. 구렁의 물소리 네모, 스며드는 밑줄. 소리니까 무슨가? 청각. 스며든다 무슨가? 촉각. 스며들다, 나, 서술어니까 이쪽으로. 11번 갑시다. 귀뚜리, 소리. 귀뚜라미 같아요. 자, 청각이죠. 얼고 밑줄. 역시 얼고는 얘들아,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 얼었네, 얼음이 얼었네. 자, 그리고 손발이 얼었어. 무슨 각이 되니? 촉각도 되죠. 근데 보통 촉각으로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시각보다는 언다라는 감각은 촉각으로 주로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리가 얼다니까 이렇게 촉각 쪽으로 화살표. 12번 가보자. 자, 푸른 웃음 네모. 자, 푸른은 무슨가? 시각이에요. 역시 웃음도요, 웃는 모습, 시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일 감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웃음 소리로 처리하면 청각이죠. 그래서 웃음이 푸르다니까 청각의 시각화. 13번 해보자.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줄 쳐보자. 차게 밑줄, 울었다 밑줄. 자, 울었다 네모. 자, 울음이죠, 울음. 자, 그래서 울음은요, 자, 청각으로 아까 처리하라고 그랬죠? 차갑다는 건 무슨 각일까요? 촉각이죠. 자, 그래서 울음이 차갑다가 자연스럽죠. 차갑다가 울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청의 촉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한 바닥만 더 해봅시다. 14번입니다. 자, 이게 많이 어려워요.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자, 불빛, 시각 나왔죠. 하지만 단일 감각입니다. 근데 해질녘 울음이 타는입니다. 자, 울음이 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근데 앞에 해질녘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 저녁 때쯤에는 뭐가 타니? 바로 노을이 타는 거예요. 노을. 저녁 노을입니다. 자, 그러면 노을은 당연히 눈으로 보는 시각이 되겠죠. 그치? 근데 그거를 울고 있다 청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울음의 원관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낸 다음에 공감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 자, 그래서 노을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청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해보자. 점점 무거워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바로 쌓이고죠. 자, 풍금소리 네모. 소리니까 무슨가? 청각. 쌓인다는 건 무슨 각으로 확인할까? 그치, 눈으로 확인하죠? 시각. 소리가 쌓이다가 자연스러우니까 청의 시죠. 16번 해보자.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에요. 싸늘한 밑줄, 달 밑줄. 달 네모. 자, 달은 무슨 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죠. 싸늘하다 무슨 각? 촉각. 자, 그래서 촉각이 싸늘하다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요, 감각과 관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감각을 단일 감각, 복합 감각, 그리고 공감각으로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감각을 아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찾는 방법까지 배웠네요. 자,
자, 복습하셔야 진짜 실력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